어머니, 돈 좀 더 줘요. 아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나물 장사로 모은 돈을 모두 털어준 지 사흘 만이었어요. 3천만 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이었죠. 정말 없다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제 온몸이 떨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민준이, 우리 아들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쿵. 바닥에 쓰러지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거죠.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려는데 방 한쪽 구석에서 민준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세요. 35이 넘도록 제 품을 떠나지 못한 아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희망이 이 아이였으니까요. 대답 대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으면서도 오늘 또 민준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지난주에만 벌써 3번째였거든요. 이번엔 진짜 사업이 잘 될 거래.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난 40년이 대체 뭐였겠어요. 광장시장까지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무거운 나물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 걷는 제 발걸음은 그래도 굳건했어요. 아직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시장 한 구석 제 작은 좌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나무를 정리하는데 옆 좌판에 김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순자야, 또 이렇게 일찍 나왔네. 네, 언니. 오늘도 부탁해요. 시금치, 콩나물, 무말랭이.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많진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 김 할머니의 물음에 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똑똑해서 크게 될 놈이에요.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민준이가 술에 취해 시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소문. 허황된 사업만 줬다가 빚만 늘려가는 아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자식인데요. 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 담긴 연민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시금치 한 봉지 주세요. 네, 방금 손질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장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물장수 박순자였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어요. 정오가 지나자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벌이도 넉넉하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는데 저 멀리서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습니다. 오늘도구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그럭저럭이지. 점심은 먹었니? 어머니, 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또 사업 얘기였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에만 벌써
요즘은 이런 장사로는 돈 못 벌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준이는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찬물과 매서운 바람에 시달린 이 손을 보면서도 그 아이는 타박하기 바빴어요. 저는 말없이 허리춤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서 번 돈. 그 절반을 아들 손에 쥐어주면서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민준이는 돈을 받자마자 휙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쯤이면 이 아이가 철들까? 어둠이 내린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좌판을 정리하는 제 모습은 쓸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물을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민준이가 나타나 또 돈을 요구하겠죠. 이게 끝일까? 내 인생이 이게 다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준이가 또다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소식이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이번에는 3천만 원. 40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쿵!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돌아가는 게 느껴졌고 왼쪽 팔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쓰러지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뇌경색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시고요.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말도 당분간은 어눌하실 거예요.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입을 움직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것 같았어요.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정성스러운 돌봄이 중요하죠. 그 순간 민준이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게 느껴졌어요. 장기요양보험은 받을 수 있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제 건강 상태가 아니라 돈 이야기를 먼저 하다니. 네,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1급 판정 받으시면 월 1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대답에 민준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간호사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효자 보기 힘든데 어머님이 복 많으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역시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광장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민준이가 효자네. 어머니 돌보려고 자기 일도 포기했다던데.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순자가 복이 있어. 나중에 은정이한테 들으니 시장 사람들 모두가 민준이를 칭찬했대요.
그동안 속을 썩였던 아들이 마침내 철이 든 것처럼 보였던 거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민준이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좁은 원룸이지만 아들이 마련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민준이의 다정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컸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채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좀 쓰셔야 해요. 민준이가 종이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서류니? 장기요양보험 신청서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 대리인 신청이요. 대리인?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관리해드려야죠. 민준이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 안 믿으세요? 아들인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통장 대리인 신청서가 아니었어요. 제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민준이 명의로 이체하는 동의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시장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왜? 김 언니가 걱정하실 텐데. 병 걱정만 하실 뿐이에요. 어머니는 푹 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대신 안부 전할게요. 어머니는 전화 받기 힘드시잖아요. 민준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모든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아까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 환자들은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관리하시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준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하얀 알약 2개였습니다. 이게 뭐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혈압약이랑 혈액순환제요. 저는 의심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또 주무세요.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저를 깨웠어요. 약 먹으면 졸려. 약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일어나세요. 재활치료해야죠. 재활치료라는 이름의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굳으면 안 돼요. 민준이가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구부렸어요. 아파. 참으세요. 이래야 낫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재활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마비로 감각이 없는 다리를 정상 관절 범위 이상으로 꺾고 있었어요. 비명을 질렀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과장하시네요. 아프다고 하면 치료를 못하잖아요. 제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욕 시간은 더욱 끔찍했어요. 깨끗해야 염증이 안 생겨요. 민준이는 저를 알몸으로 벗긴 채 욕실 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그냥 부었어요. 으악. 겨울이었습니다.
찬물이 제 온몸에 쏟아졌어요. 왜 울어요? 제가 정성껏 씻겨드리는 건데. 민준이는 수세미로 제 피부를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씻는 것처럼. 차가워. 어머니, 요즘 수도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온수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목욕이 끝나면 제 몸에는 붉은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피부가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민준이가 가져온 건 찬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었어요. 이게 다니? 어머니, 환자는 소식해야 해요.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에 2끼,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먹었거든요. 배고파. 아까 드셨잖아요. 또 드시려고요? 기억력이 정말 문제네요. 민준이는 제가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아까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먹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몸무게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민준이는 제게 쌓인 분노를 쏟아냈어요.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투정이야.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뭐냐고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올가맨 게 잘못이에요. 엄마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고 다해요. 이제라도 쓸모있게 해야죠. 장기요양보험이랑 통장으로 얼마나 나오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있다는 걸. 민준아, 제발. 어머니, 몇 년이나 더 사실 거예요. 80까지? 90까지? 그동안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민준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죽이려는 건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갈 수 없었어요. 민준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화장실. 시끄러워요. 지금 게임 중이라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 실수했네요. 민준이가 방에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미안해. 불렀는데 대답이. 변명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 참을 수가. 징그러워. 옷 벗으세요. 민준이는 저를 욕실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찬물 샤워를 틀었어요. 겨울 한복판이었는데. 아, 차가워. 더러운 건 깨끗이 씻어야죠. 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또 실수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폐렴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났습니다. 민준아, 병원. 감기예요. 약 먹고 자면 돼요. 정말 아파.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매번 병원 가면 우리 둘 다 굶어요. 민준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열에 시달렸어요. 제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실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건강하시네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탈출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외출했을 때 저는 휴대폰을 찾아봤어요. 서랍 곳곳을 뒤졌습니다. 겨우 찾아낸 휴대폰.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마비된 손으로 여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 물건을 왜 만지세요? 민준아, 나도 전화 좀. 누구한테 전화하시게요?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민준이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것 같네요. 이제 밖에 못 나가시겠어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외출할 때마다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혔어요. 창문은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간의 감각마저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 얼굴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뺨은 쪽 들어갔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것도 도장 찍으셔야 해요. 뭔데? 어머니 명의 집을 제 이름으로 넘기는 거예요. 집? 광장시장 근처 작은 빌라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서 산 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안 돼. 어머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넘기는 거예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싫어.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직장도 관두고 어머니 돌보느라.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지만 도장 안 찍으시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거기 가면 어머니 더 힘드실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날 밤 민준이는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야, 내 엄마 정말 부자였나 보네. 집까지 있었어? 그러게. 나도 몰랐어.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언제까지 모실 거야? 힘들겠다. 에이, 얼마 안 남았어. 벌써 많이 쇠약해지셨어. 그래? 그럼 곧 해방이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하지만 운명은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는 낡은 빌라의 천장을 두드렸어요. 여기저기 물이 새어 방 곳곳에 대야를 놓아야 했는데 마비된 제 몸으로는 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루하루 죽어갔어요. 민준이의 학대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 없어요. 왜? 배고파. 어제 많이 드셨잖아요. 환자는 소식해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어제도 한 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일부러 굶기고 있다는 걸. 물이라도. 물은 아까 드셨어요. 또 드시면 또 실수하시잖아요. 제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탈수 증상이 온 거였습니다. 민준아, 제발 물 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금 전에 드셨다니까요. 민준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저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환청을 들었어요. 순자야, 일어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알아. 하지만 끝까지 살아야 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침이 되었을 때 민준이가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자,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물을 마시는 순간 이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니? 약 타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지만 그건 제가 먹던 약이 아니었어요. 마시고 나니 머리가 더 멍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민준이는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하루 종일 재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돈 숨겨놓은 거 없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말 없어. 다 내가 가져갔잖니. 거짓말.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 혈관이 터진 듯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이 이게 전부일 리 없어요. 어디 숨겨놨어요. 정말 없다니까. 보험 해지 환급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건 은정이한테 맡겼어. 내가 쓸까봐. 순간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민준이가 알면 안 되는 건데. 뭐라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정이한테? 조카년한테 돈을 맡겼다고요?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대답하세요. 5천만 원쯤. 5천만 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남한테 맡겨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쿵. 민준이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마비된 몸으로 균형을 잡을 수 없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과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찔렀어요. 일어나요. 당장 은정이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달라고 해요. 안 돼. 그 돈은. 뭐가 안 돼요.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왼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또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요. 민준이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닥쳐.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빌라 전체를 울렸습니다. 미쳤어요. 정신 차려요.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도와주세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그 순간 1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는 김미경 씨가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평소 민준이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 죽어요. 제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어요. 저 미친년이. 민준이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구해주세요. 2층이에요. 김미경 씨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는데요.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한편 민준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민준이가 제 목을 조르려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쳤어요. 테이블 위에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제발, 제발. 어머니가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려 주세요. 떨어져 나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준이의 손이 멈췄어요. 경찰이라니까요. 즉시 문을 열어주십시오. 더 큰 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목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눈빛은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민준이는 어쩔 수 없이 문을 향해 갔어요. 잠깐만요. 지금 갑니다. 민준이가 급히 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부러진 팔을 이불로 가리고 제 입가에 피를 닦아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알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남자 경찰관, 다른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민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셔서요. 가끔 몸이 아프면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효자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통제를 깜빡했네요. 그런데 신고 내용이 좀 심각했는데요. 살려달라고 하셨다던데? 여자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도 조금 있으셔서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직접 보시겠어요? 네, 어머님을 뵈어야겠습니다. 2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자 경찰관이 다정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구원이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경찰이 돌아간 후 민준이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경찰관님이 물으시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 경찰관도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님, 혹시 아픈 데가 있으세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제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시퍼런 멍투성이인 제 팔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꺾인 왼팔. 이건 뭡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재활 치료하다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 몸이 굳어서 마사지를 해드리거든요. 민준이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재활 치료로 이렇게 됩니까? 이건 명백한 골절인데요. 오늘 제가 실수로 옮기다가 팔이 부러졌다고요? 여자 경찰관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경찰관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민준이의 눈빛을 봤어요.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하면 죽는다. 그 눈빛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죽는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 온 것들이, 20년 동안 희생해 온 것들이,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당한 모든 고통이. 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또 헛소리 하시네. 약 드셔야겠어요. 하지만 여자 경찰관이 민준이를 막아섰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어머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어머님, 누가 어머님을 해쳤나요? 경찰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 제가 40년 동안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저를 죽이려 하는 사람. 아들. 그 한 단어를 말하는데 제 평생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경찰관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아드님,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남자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지금 당장 나오시죠. 민준이는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따라 방 밖으로 나갔어요. 홀로 남겨진 저와 여자 경찰관. 어머님, 이제 안전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 경찰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온기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몇 달 동안 억눌렀던 고통이, 그리고 오늘 밤 겪은 공포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그날 밤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경찰차에 실렸고요. 구급차 안에서 바라본 빗속 풍경은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달랐어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정화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살았구나. 나 살았어.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하얀 시트와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오랜만에 맡는 소독약 냄새가 오히려 반가웠어요. 이모 깨어나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은정아. 제 조카딸 은정이었어요.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제 이름을 발견했대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3년 전에 보험금 해지하시면서 제 계좌로 넣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때 전화로 잠깐만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래. 맞아.
그 뒤로 이모 전화가 안 돼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준이 오빠한테 전화해도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고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때 남편하고 문제가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모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은정이가 그 돈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왼쪽 팔이 골절되었고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학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경찰에 진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필요하실 겁니다. 트라우마가 상당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을 씻을 때마다 저는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민준이한테 당한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모. 천천히 해요. 은정이가 부드럽게 달랬지만 제 몸은 듣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상처를 치료하려 다가오면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어머님 치료를 해야. 안 돼요. 결국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저는 김민지 상담사입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지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상담사 선생님은 그저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어떤 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사랑이 잘못일 리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망쳤어요. 너무 주기만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준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용한 게 잘못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재활 치료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손길만 느껴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모 무리하지 마세요.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이모. 응? 저도 사람이 무서웠어요. 지금도 가끔. 은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았거든요. 3년 동안. 저는 놀라서 은정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혼하기 전까지 3년 동안. 계속 맞았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하면 안 때릴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결국엔 맞았어요. 은정아. 술만 마시면 때렸어요. 기분 나쁘면 때렸어요. 심지어 기분 좋을 때도 때렸어요.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거였어요. 은정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병원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았어요. 내가 넘어진 거라고 해.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도망쳤어요. 새벽에 몰래 짐 싸서 나왔어요. 은정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민준이 오빠한테서 도망치신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은정이와 제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모 전화가 안 됐을 때 너무 걱정했어요. 혹시 이모도 저처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닐까 해서요. 은정아, 미안해. 아니에요.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은정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함께 이겨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이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은정이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모, 이거 키워보실래요? 초록빛 쑥이 자라고 있는 작은 화분이었어요. 쑥? 네. 병원 앞 가게에서 샀어요. 이모가 예전에 쑥을 잘 키우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뜰에서 쑥을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행복했었죠. 아직 인생의 무게를 알기 전이었으니까. 손가락 끝으로 쑥잎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향이 좋네요. 이모 손을 타면 더 잘 클 거예요. 은정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골절된 왼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줬습니다. 이모, 손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가? 처음에는 물주전자도 못 드셨는데 이제 혼자 하시잖아요.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40년 동안 찬물과 거친 일로 굳어진 손.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상처받은 손이었지만 쑥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부드러워 보였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모,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은정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 집은 좁잖니. 괜찮아요. 투룸인데 이모 방 있어요. 원래 혼자 쓰기도 넓었어요. 폐 끼치는 거 아닐까. 이모.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제게 폐가 아니에요. 이모는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이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이모 방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쪽을 이모 방으로 들였어요. 식물 키우시기 좋아서요.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은 베란다에는 이미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이모 오실 거 알고 미리 준비했어요. 약초들이에요. 도라지, 더덕, 민들레. 하나하나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은정아. 이모, 우리 함께 키워요. 약초.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분들에게 물을 줬어요. 은정이도 함께 했습니다. 이모, 이건 뭐예요? 익모초야. 여자한테 좋은 약초지. 생리통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 그래요. 저도 먹어볼까요? 그래.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좋단다. 약초를 설명할 때면 제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식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법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했어요. 병원에서 주 3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집에서도 운동을 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10분 걸으셨어요. 정말? 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화분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5개였던 화분이 10개, 20개로 늘어났어요. 작은 베란다는 어느새 작은 약초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베란다가 좁아지는데 미안해. 너무 많이 키웠나? 아니에요. 좋아요. 향기도 좋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은정이도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 오늘 남자 동료랑 커피 마셨어요. 응? 남자? 네.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편했어요. 은정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이모 덕분인 것 같아요. 이모가 이겨내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용기가 생겨요. 은정아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나로서 살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상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모 우리 건강원 차려요. 건강원? 네. 이모가 키운 약초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모는 약초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이모는 40년 동안 장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초 지식도 많으시고. 은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경영을 할게요. 저 회사 다닐 때 영업팀이었거든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 꿈이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밤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약초를 키울지 어디에 가게를 낼지. 경동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경동시장? 네. 약재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광장시장하고 가까워요. 이모의 새 출발 지점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보낸 광장시장. 그리고 새로 시작할 경동시장. 어느 날 은정이가 씨앗 봉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모 이거 심어볼까요? 뭔데? 인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키우면 좋은 약이 된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삼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약초예요. 그래. 심어보자. 제 대답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후를 기대한다는 것.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행복할 거라는 것. 이모 언젠가 이 인삼이 자라면 큰돈이 될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이걸 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저는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가의 약초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분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함께 자라보자.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약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약초가 저를 키우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조금씩 회복했고 은정이와 함께 작은 건강원을 열었습니다. 경동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순잔의 건강원. 제 이름을 내건 가게였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로서의 가게. 그리고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얼굴을. 그 만남이 제게 진짜 해방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20년이 흘렀습니다. 경동시장 한복판,
순잔의 건강원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어제 주신 약 먹고 속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꾸준히 드세요. 일주일만 더 드시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70세가 넘었지만 제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20년 전 그 빗속의 밤, 거의 죽어가던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가게 안은 온통 약초 향으로 가득했어요. 정성스럽게 말린 약재들이 유리병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하나 제 손으로 키우고 손질한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어린 손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가피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으면 좋단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어요.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약초를 다룰 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전문성이 손끝에 배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손님한테 정성이 대단해.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만든 약을 드시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어요. 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어요.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오랜 장사 경험으로 손님의 기척을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검게 변한 얼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당뇨 합병증으로 망가진 모습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민준이라는 걸. 제 심장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두렵거나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 무서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들고 늙은 남자만 있을 뿐이었어요. 인생이 그를 심판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여러 번 가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왔다가 다시 뒤돌아서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다시 뒤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들어와. 제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담담한 음성이었어요.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듯. 민준이는 놀란 듯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제 심장을 조이지 않았어요. 앉아.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가게 한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신경병증 증상이었죠. 아프겠구나. 저는 민준이의 상태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약초를 다루는 사람의 눈으로 본 진단이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혈액순환 장애, 아마 신장 기능도 나빠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민준이가 입을 열려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 한 잔 마셔.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40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사람. 그리고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사람.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안에는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 동정조차 없었습니다. 깊은 우물 같은 평온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자유는 용서가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 일어나. 제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찾는 그 어머니는 여기 없다. 저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이 돈으로 밥 한 끼 사 먹어. 민준이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봐.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된 것 같구나. 어머니. 내가 알던 내 어미는 20년 전 그 빗속에서 죽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박순자라는 한 여자일 뿐이야. 약초 가게 운영하는 70대 여자.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제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미쳤었지. 그리고 나도 미쳤었어. 40년 동안.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미치지 않아. 누구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지도 않아.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 탓하지 말고. 어머니 탓도 하지 말고.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턱에서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 그것이 민준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가게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대추차의 달콤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약초들을 정리하며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네. 제 얼굴에는 해방감이 스며 있었어요. 그때 은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누가 다녀가셨어요? 응. 옛날 사람. 혹시. 그래. 민준이었어. 은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상하게 괜찮더라. 무섭지도 화나지도 않고.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 그냥 놓아준 거야. 무슨 차이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거야. 하지만 놓아줌은 나를 위한 거지.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도 20년이나 걸렸어. 그리고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고 제가 만든 약초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된 인생이 이곳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서서 경동시장의 저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하는 평화로운 풍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앞치마를 살랑거리는 바람에 실려온 것은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향기였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복수였습니다.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복수가 아니라 재생으로 이뤄낸 완전한 승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는 하늘 아래 저는 은정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저녁에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 우리가 키운 쑥 넣어서. 좋아요. 우리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어요.